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생방송 1부를 시작합니다. 저희 개표 방송은 지역 채널 1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중심의 차별화된 선거 방송,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다른 곳보다 먼저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생방송과 함께 하시죠. 지난 10월 6일과 7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2.64%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4.5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의 강서구 사전투표율보다 높았고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 수치입니다. 조금 전 8시를 기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구청장을 뽑는 데만 2번의 선거를 치르게 된 구민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루어진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치열했던 선거 전쟁은 끝이 났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강서구 인구의 88%인 50만 603명. 지난 6일과 7일 이루어진 사전투표는 11만 3,313명이 참여해 22.6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보다 2.21%포인트 높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강서구 투표율보다도 1.19%포인트 높았습니다. 선거 당일인 11일, 강서구 내 131곳의 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구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총선이라고 할 만큼 되게 중요한, 정치적으로 중요한 투표인 것 같아서 꼭 참여하게 되었고, 선거 후에 공약 지켜지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공약들이 좀 많은데 그 공약들이 잘 이행됐으면 그냥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민선 8기 강서구청장을 뽑는데 2번의 선거를 치르게 된 강서구민들.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를 받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후보자들의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겼습니다. 강서구가요, 인구가 많고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꼭 바라는 것은 일자리 많이 창출.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돌고 하면서 이제 돈이 움직이니까 좀 경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의 발전입니다. 강서구가 많이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강서구가 좀 발전할 수 있게끔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 있을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 할 만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쟁은 이제 시작인데요. 50만 강서구 유권자의 표심 향방에 따라 지역은 물론 전국의 정치 소용돌이도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22.64%라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투표날인 오늘까지도 많은 관심과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가 마무리되고 투표함 및 개표소 현장에 속속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곳의 현장 분위기와 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재원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 개표소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재원 기자. 여러분. 네, 저는 지금 개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마곡 실내 배드민턴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표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투표함이 아직까지 도착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표는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모시고 후보들의 공약 또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종은 아니고요. 잠정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9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45.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역대 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직전 보궐선거보다는 낮은데요. 전문가들의 예측했던 투표율보다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직전 선거 때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58.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때도 기초단체장 투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약 한 43%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사전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전 선거 투표율이 결국 과거와는 다르게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봐야지 이 사전 선거에서 어떤 민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가 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게 공약 중심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약간 중심에 섰던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명성 경쟁만 부각된 선거인데요. 정책이 사라졌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거셌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선거를 치를 때는 요란한 소론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됐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 나온 김에 그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수수료 발언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비용으로 치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접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투표를 나오시는 유권자들의 기회비용도 있는 거고요. 또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비용이나 어떤 그 좀 이 자기가 구청장일 때 비용을 좀 절감했다 이런 내용은 좀 적절치 않은 비유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공방이 좀 적절치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후보도 공약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어떤 공약들이 좀 있었나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와 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들은 공이 고도 제한 완화를 1순위 핵심 공약으로 꼽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영어 유치원 유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전, 안심도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이나 그 미래 정책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권수정 후보, 정의당 후보죠. 또 권혜인 후보, 진보당 후보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세 피해자 지원, 선구제 후회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위주로 공약을 좀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네요. 그 보수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나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고도 제한 완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접근 방법에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약의 그 어떤 슬로건이 같다고 해서 내용도 같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공약은 좀 있었습니까? 살펴보셨나요? 요번에 5대 핵심 공약,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5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5대 핵심 공약에서 공공동물센터 설치라고 하는 이 반려동물 안심 안전도시를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구청장 선거에서 5대 핵심 공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저희가 굉장히 특이한 공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게 이제 구청장 선거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역대 선거에는 구청장 선거에서는 좀 어땠으며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좀 높이려면 시민들이 좀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까요? 민선 7기가 되겠죠. 공약의 완료율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공약 사업들이 다 종료됐던 기준은 아니고요. 불가역적인 조건이 완성됐을 때를 기준으로 봐서 77% 적지 않은 이행률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때는 이것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정책 공약을 볼 때 고용계약서라고 보는 것, 그 고용계약서라고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개표소 현장의 이재원 기자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에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또 어느 지역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캠프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연결해서 각 후보자의 캠프 상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양진호 기자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강혜진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마지막 유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양진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지 함께 보실까요? 전해 주시죠. 먼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마지막 유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양진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지 함께. 네,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투표율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40%를 넘기는 순간 승산이 높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앞서 투표 종료 4시간을 남겨둔 오후 4시에 투표자 20만 명 40%를 넘겼습니다. 승리 예상 기점을 넘긴 투표율에 지역구원들에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은 밝은 모습으로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도 투표 종료 직전 캠프를 찾았는데요. 보통은 당선 윤곽이 나왔을 때 후보자가 현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찌감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죠. 모두 높은 투표율에서 이어진 밝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출구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종료 후 나오는 환호성이나 침통함 등 극명하게 엇갈리는 캠프 분위기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선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하는데요. 당선자 윤곽은 오늘 밤 늦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야 모두 정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나서는 등 공을 크게 쏟았습니다. 선거 결과가 각 정당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교훈 후보 캠프 역시 여러 지역 공약을 내세움과 동시에 현 정부에 대한 심판, 권력 견제 등의 구호를 선거운동 당시에 줄곧 사용을 했습니다. 그 구호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상황 양진호 기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양준혜 기자,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강혜진 기자와 함께 현장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이 시각 김 후보와 국민의힘 당원들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강혜진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 마감 1시간 전인 7시를 넘어서면서부터 이곳 상황실에는 캠프 관계자와 언론 기자들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마감 직전인 10분 전부터는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와 또 김태우 후보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자리를 메워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투표 마감 후인 8시 이후에 이곳 캠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곳 캠프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가 이곳 현장에 오후 4시 넘어서 왔을 때 김태우 후보를 잠시 만났었습니다. 이 지나가던 길에 만났던 김태우 후보는 운동복 차림에 캡모자를 쓰고 아주 편한 복장으로 이 사무실에 한번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예측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김태우 후보도 한번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선거는 짧지만도 후보자들에게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다들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른 현장 연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캠프에서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강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용인대 최창열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담을 나누기에 앞서서 왜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보궐선거는 구청장이 유죄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공무산 비밀 누설 혐의가 인정돼 김태우 전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지지자들은 그가 죄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가를 위해 공익제보한 김태우 강서구청장 파기 환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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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습니다. 많은 정당이 일제히 세금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보궐선거 무공천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40억 원을 쓰게 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됐습니다. 곧바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 강서구의 구청장으로 다시 나온다는 이 같은 후한 무치를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모렴치하고 우리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아닙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이 논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 40억 원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고 말해섭니다.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혈세를 낭비시켜놓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제정신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진보당은 지금이라도 김태우 후보는 40억 원을 반환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당도 강서 구민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더러운 말장난의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영상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이번 선거가 국민 혈세로 40억 원이 들어간 선거였기 때문에 이 선거 비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진 것인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김태우 후보,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지난 정권 때 말이죠. 문재인 정권 때 민정수석실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 예. 무마했다라는 것을 폭로했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익제보라고 이제 국민의힘은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와서 지난해에 구청장 당선이 됐었는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구청장직을 상실했어요.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얘기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했습니다. 예. 사면을 복권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출마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유가 일단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국민의힘이고, 바로 국민의힘 중에서 바로 이번에 출마한 김태우 후보가 바로 그 당사자였다. 그래서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김태우 후보 측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우 후보 측에서는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게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유죄가 난 게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출마한 거예요 일단.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조금씩 관행으로 굳혀져 가고 있었어요. 국민의힘도 당원 당규에 그런 조항이 있고 이번에 어쨌든 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선 보궐선거 통틀어서 역대 수치였습니다. 영향력이라든지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워낙 이제 보궐선거는 이제 아주 작은 규모로 이제 치러지기도 하고, 뭐 전국적인 그런 그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체로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30% 중반대에서 후반대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투표도 상당히 지금 뜨거운 그런 그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사전 투표에서도 상당히 높은 그런 투표율을 이제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결국 유권자들이
뭔가 이번에 좀 이렇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분노한 그런 표심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분노를 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뭐 여당에 대한 분노 또 대통령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역시 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 이미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투표율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48.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민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보여줬는지 알게 하는 또 수치였던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를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최창열 교수님? 보궐선거가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은 적이 별로 없었던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투표도 꽤 높고 말이죠. 48%까지 갈 정도까지는 저는 예상 못했어요. 저는 40% 한 초반대 정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꽤 높아요. 이종원 박사 말씀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좀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었어요. 뭐 최종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거시 지표는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강서구에 있는 가불병 선거구 모두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게 사실이고 30%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어떤 호남세도 강한 게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런 거시 지표로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김태우 후보가 또 인지도 높아요. 현직 구청장 하다 이제 구청장직을 상실하고 이제 출마한 거라서 뭐 이런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구도는 정권 심판론, 내년 총선에 이제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선거를 민주당 특히 국민의힘이 현재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래서 이 수도권 위기론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김태우 후보가 승리해 주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력을 폈던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구속영장이.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도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큰 표차로 이기지 못하면 또 당 지도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당이 이게 지방선거고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그런 아주 대단한 선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과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선거 이 캠페인 규모로 봐서는 거의 대선급에 버금갈 정도로 양당이 지금 맞붙은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아무리 뭐 이제 이번 그 선거 자체가 뭐 결국 이제 그 판을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여기 이제 그 공천을 강행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 판이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판으로 이제 커져버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궐선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키우는 게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많은 국민들이 좀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 판을 지금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을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지금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패배한 쪽이 이제 그 책임을 다 이제 좀 떠안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 책임이 이번 그 보궐선거로 일단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총선으로 그대로 지금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는 쪽은 아마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좀 소용돌이에 좀 빠져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눠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계속되는 2, 3, 4부에서도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 방송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